서울의 밤은 차가운 비를 머금고 있었다. 거대한 도시의 불빛들은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번져나갔고 마치 수채화처럼 흐릿한 경계를 만들었. 이서연은 방금 끝마친 지독한 회계감사의 피로를 씻어내기 위해 오래된 제즈바의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매와 단단히 담은 입술은 평소의 냉철함을 보여주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은 내면의 소진을 감추지 못했다. 바 안은 위스키와 낡은 가죽 냄새, 그리고 나른한 색소폰 연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얼음이 담긴 잔을 천천히 돌리며 밖을 내다보았다. 끝없이 이어지는 경무와 숫자들과의 싸움. 때로는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바로 그때 그녀의 시선이 한 남자에게 멎었다. 그는 바의 가장 깊숙한 곳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 남자는 어둠 속에서도 뚜렷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었다. 잘 재단된 어두운 색의 슈트는 그의 넓은 어깨와 고든 등을 부각시켰다. 그는 술잔을 든 채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그의 옆모습은 조각상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분리된 듯한 그만의 고독한 분위기가 서연의 마음을 이상하게 끌어당겼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놀랐다. 평소라면 절대 낯선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는 충동. 정해진 궤도에서 단 한 번이라도 벗어나고 싶다는 욕망이 그녀를 지배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로 향했다. 이것은 계획된 행동이 아닌 순수한 본능의 이끌림이었다. 그의 앞에 섰을 때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가까이서 본 그의 눈은 깊고 어두웠다.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서연은 그 텅 빈 시선에서 자신과 비슷한 종류의 공허함을 느꼈다. 옆자리에 앉아도 될까요? 서연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차분하게 흘러나왔다. 남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사이에는 많은 대화가 오가지 않았다. 이름도 직업도 묻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술을 마셨고 간간히 무의미한 시선을 교환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기묘한 위로가 있었다. 서로의 상처를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그저 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그런 밤이었다. 남자의 낮은 목소리와 서연의 조용한 숨소리가 재즈선율과 뒤섞였다. 발을 나설 때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있었다. 남자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서연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옷에서 낯선 향기가 풍겨왔다. 그 순간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었다. 서연은 남자의 손에 이끌려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호텔의 하얀 시트 위에서 그들은 서로의 외로움을 격렬하게 탐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고 내일을 약속하는 관계도 아니었다. 단지 하룻밤의 일탈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낯선 호텔방에서 눈을 떴다. 희미한 새벽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다. 옆에는 남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잠든 그의 얼굴은 어젯밤의 차가운 모습과는 달리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다. 서연은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어젯밤의 일은 그저 꿈처럼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되는 하룻밤의 해프닝으로 남아야 했다. 그녀는 흩어진 옷을 챙겨 입고 지갑에서 몇 장의 지폐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이것은 하룻밤의 대가가 아니었다. 그저 이 관계를 여기서 완전히 끝내겠다는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미련도 후회도 남기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잠든 남자의 모습을 눈에 담고 소리 없이 방을 나섰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그녀는 다시 완벽한 회계사 이서연으로 돌아왔다. 며칠 후 서연은 새로운 감사 프로젝트를 배정받았다. 국내 최대의 IT 기업인 유진그룹의 특별 감사였다. 이것은 그녀의 경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프로젝트였다. 유진그룹은 철저한 보안과 비밀주의로 유명했으며 그 중심에는 냉혹한 카리스마로 회사를 이끄는 젊은 CEO 강지훈이 있었다. 그의 명성은 업계에 자자했다. 서연은 유진그룹의 거대한 본사 건물 앞에 섰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건물은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듯한 위압감을 풍겼다. 그녀는 잠시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는 차가운 대리석과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고 직원들의 표정에서는 긴장감이 흘렀다. 그녀는 안내를 받아 최고층에 위치한 CEO의 사무실로 향했다. 묵직한 원목문이 열리고 서연은 안으로 들어섰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사무실이었다. 그리고 그 창을 등지고 서 있던 한 남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녀의 모든 감각이 정지했고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그곳에 서 있는 남자는 바로 며칠 전 그녀가 하룻밤을 보냈던 그 낯선 남자였다. 유진그룹의 냉혹한 CEO 강지훈. 그의 눈은 그날 밤 바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전히 깊고 차가웠다. 하지만 지금 그의 시선에는 그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무감각하고 사무적인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번 특별 감사를 담당할 이서연 회계사입니다. 비서의 소개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서연은 간신히 정신을 다잡고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완벽한 전문가의 가면을 썼다. 그녀는 자신의 동요를 감추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강지훈은 그녀를 잠시 훑어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 그룹에 온 걸 환영합니다. 이서연 회계사. 우리 회사의 장부가 당신의 명성만큼이나 깨끗하길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조소의 기운이 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다. 혹은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다. 서연은 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의 감사 기간이 지옥이 될 것이라는 사실뿐이었다. 서연은 곧바로 감사팀이 배정받은 임시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의 팀원들은 이미 자료를 검토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강지훈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의 차가운 눈빛, 낮은 목소리, 그리고 탁자 위에 놓아두고 온 몇 장의 지폐. 모든 것이 뒤엉켜 그녀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은 상상해 본 적도 없었다. 감사 대상 회사의 CEO와 그런 관계였다니.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그녀의 경력은 그대로 끝장날 것이었다. 그녀는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일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는 더 이상 그날 밤의 남자가 아니라 감사의 대상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 다짐은 쉽게 지켜지지 않았다. 서류를 검토하는 내내 그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서연은 자신의 뺨을 가볍게 치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그녀는 유능한 회계사였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냉철함이 그녀의 가장 큰 무기였다.
이번에도 그래야만 했다. 그녀는 다시 서류의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이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유진 그룹의 수많은 자회사 중 하나인 작은 페이퍼 컴퍼니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거래 내역이었다.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패턴이 매우 교묘하고 정교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우려 한 것처럼 보였다. 서연의 직감은 이것이 단순한 회계 실수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해당 자료를 따로 복사해 개인 파일에 저장했다. 아직은 누구에게도 알릴 단계가 아니었다. 더 깊이 파고들어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다. 어쩌면 이것은 강지훈의 약점일 수도 있었다. 서연의 마음속에서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다. 개인적인 혼란은 잠시 접어두고 전문 감사인으로서의 승부욕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감사 진행 상황 보고를 위해 서연은 다시 강지훈의 사무실을 찾아야 했다. 이번에는 그 혼자였다. 그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서연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한동안 시선을 떼지 않았다. 사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그의 책상 앞에 서서 그가 먼저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었다.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의 질문은 건조하고 간결했다. 서연은 준비해온 보고서를 내밀며 침착하게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녀의 보고가 끝나자 강지호는 잠시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그녀의 내면을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로웠다. 서연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했다. 수고했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언제든 요청하도록 하세요. 우리는 감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입니다. 그의 말은 협조적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경고가 숨어 있는 듯 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이서연 회계사. 그가 등을 보인 채 그녀를 불렀다. 당신은 일을 매우 잘하는 것 같군요. 하지만 때로는 너무 깊이 파고드는 것이 자신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그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어쩌면 그녀가 발견한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이미 눈치채고 있었을지 모른다. 서연의 등줄기에 차가운 땀이 흘렀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저는 제 직업 윤리에 따라 사실을 파악할 뿐입니다. 대표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녀의 대답에 강지훈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입가에 희미하고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그날 밤 바에서 보았던 미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사무실을 나오며 서연은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복잡한 인물이었다. 그는 단순한 감사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강력한 적수였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싸움의 한가운데로 들어왔음을 직감했다. 하룻밤의 실수가 거대한 폭풍이 되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존재는 이서연의 신경을 끊임없이 긁었다. 그녀는 유진그룹의 방대한 재무제표와 씨름하는 동안에도 그의 그림자를 느꼈다. 복도를 지나가는 그의 구두 소리,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그의 차가운 시선, 회의실에서 들려오는 그의 낮은 목소리,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집중력을 흐트려 놓았다. 프로페셔널한 가면 뒤에서 그녀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더 일에 몰두했다. 숫자는 감정이 없었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에게 유일한 피난처였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고 사무실에 홀로 남게 되면 그날 밤의 기억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그의 뜨거운 숨결, 단단한 팔,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던 의미 없는 말들. 서연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눈앞의 서류로 다시 시선을 돌렸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숫자들의 행렬에 눈이 피로해질 무렵 서연은 잠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젖은 아스팔트에 반사되는 도시의 불빛을 보자 아주 오래전의 기억 하나가 불현듯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거의 잊고 지냈던 하지만 결코 지워지지 않은 흉터 같은 기억이었다. 몇 년 전 그녀가 아직 신입 회계사였던 시절의 일이었다. 지독한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늦은 밤. 그녀는 어두운 골목길에서 끔찍한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무언가 부딪히는 굉음을 들었다. 호기심보다는 불안감에 이끌려 골목 안으로 들어선 그녀는 빗속에 쓰러져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그의 주변으로는 뺑소니 차량이 남긴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빗소리와 남자의 희미한 신음소리만이 가득했다. 서연은 순간 두려움에 몸이 굳었지만 피를 흘리며 쓰러진 남자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한 뒤 남자에게 다가갔다. 그의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의식은 거의 혼미해 보였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스카프를 풀어 그의 상처를 지혈했다. 정신 차려요. 제발. 그녀는 필사적으로 외쳤다. 남자는 희미하게 눈을 떴지만 그의 시선은 초점이 없었다. 서연은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의 손을 잡고 말을 걸었다. 빗물과 피가 뒤섞여 그의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그 와중에도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깊은 눈매는 인상적으로 남아 있었다. 잠시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그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서연은 그 자리에 한참을 더 서 있었다. 그녀의 손과 옷은 온통 그의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경찰에게 간단한 진술을 마친 후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 남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누구였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날의 일은 그저 폭우 속의 악몽처럼 그녀의 일상 속으로 조용히 묻혔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며 애써 그 기억을 지웠다. 이 회계사님 괜찮으세요? 팀원의 목소리가 서연을 과거의 기억에서 현실로 끌어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 괜찮습니다. 잠시 생각이 많았네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으며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왜 하필 지금 그 기억이 떠오른 걸까? 그녀는 머릿속을 비우기 위해 다시 한번 감사 자료에 집중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예리한 눈이 무언가를 포착했다. 이전까지 발견했던 사소한 이상 징후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유진그룹의 해외 자회사 중 한 곳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 제3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회계상의 오류나 누락이 아니었다. 명백히 의도된 그리고 고도로 계획된 자금 세탁의 흔적이었다. 거래는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며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었고 최종 목적지는 조세 피난처에 위치한 정체불명의 법인이었다. 이 모든 것을 설계한 자는 회계와 법률에 매우 정통한 인물임이 틀림없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닌 전문가로서의 희열이었다.
거대한 범죄의 실마리를 발견한 것이다. 그녀는 즉시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녀는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 거대한 비자금의 흐름 중심에는 유진그룹의 핵심 임원 몇몇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그리고 그 모든 거래의 최종 승인 단계에는 미세하지만 분명하게 한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바로 유진그룹의 전략기획실을 총괄하는 최민혁 전무였다. 그는 강지훈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차기 회장 자리를 노리는 야심가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이것은 단순히 한두 명의 임원이 저지른 횡령 사건이 아니었다. 회사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부패의 골이었다. 그리고 강지훈 대표가 자신에게 던졌던 경고의 의미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그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혹은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특별 감사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그녀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이 사실을 감사팀에 즉시 보고해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독자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할까?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최민혁 전무 쪽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자신에게 위협을 가해올 수도 있었다. 강지훈 대표 역시 믿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이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 결국 서연은 혼자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직감과 능력만을 믿어야 했다. 그녀는 발견한 모든 증거를 암호화하여 개인 저장 장치에 백업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른 부서의 감사 자료를 검토하는 척했다. 이제부터는 고도의 심리전이 시작될 것이었다. 사무실을 나서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유진그룹의 거대한 건물만이 어둠 속에서 거인처럼 우뚝 솟아 있었다. 서연은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저 차가운 건물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 전쟁의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쥔 플레이어가 되었다. 하룻밤의 인연으로 시작된 이 악연이 그녀를 어디로 이끌고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강지훈은 마치 움직이는 얼음 장벽과도 같았다. 그는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나 복도에서 마주칠 때나 이서연을 완벽한 타인으로 대했다. 그의 눈빛에는 그날 밤의 흔적은커녕 작은 동요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서연은 한편으로는 안도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미세한 실망감을 느꼈다. 그의 완벽한 무관심은 그녀가 전문가로서의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발견한 비자금의 흐름을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거래 내역과 내부 보고서를 검토했다. 그녀의 팀원들은 일반적인 감사 절차를 따랐지만 서연은 홀로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하게 얽힌 자금의 흐름도가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모든 선의 끝은 최민혁 전무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집요한 추적은 결국 최민혁의 레이더에 포착되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 자료에 집중하고 있을 때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녀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 이서연 회계사님, 고생이 많으시군요. 고개를 들자 잘생긴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띤 최민혁 전무가 서 있었다. 그는 유진그룹 내에서 신사적인 매너와 뛰어난 능력으로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었다. 최민혁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옆의자에 앉았다. 감사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혹시 저희 쪽의 비협조로 인해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 궁금하군요. 그의 말투는 더할 나위 없이 정중했지만 서연은 그의 눈빛에서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차가운 경계심을 놓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다. 탐색전의 시작이었다. 서연은 표정 변화 없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모두 협조를 잘해 주셔서 문제없이 진행 중입니다. 전무님, 유진그룹의 회계 시스템은 매우 체계적이더군요. 그녀는 의도적으로 원론적인 답변을 하며 자신의 패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최민혁이 자신을 떠보기 위해 왔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긴장감이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하게 흘렀다. 최민혁은 잠시 그녀의 모니터를 곁눈질하더니 다시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다행이군요. 우리 회사는 거대한 기계와도 같습니다. 너무 많은 톱니바퀴들이 얽혀 있어서 가끔은 사소한 먼지 하나가 전체를 멈추게 할 수도 있죠. 너무 깊이 들여다보는 것은 때로 모두를 피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의 말은 조언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명백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는 그녀가 무언가를 발견했으며 더 이상 파고들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제 직업은 먼지를 찾아내서 기계가 더 잘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전무님, 그것이 저의 책임이니까요.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다. 최민혁의 눈이 순간 가늘어졌다. 그의 입가에 걸려 있던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서연이 생각보다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깨달았다. 잠시의 침묵 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물론입니다. 회계사님의 프로 정신을 존중합니다. 그럼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그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사무실을 떠났다. 그의 부드러운 가면 뒤에 숨겨진 냉혹한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보이지 않는 압박이 시작되었다. 서연이 요청한 핵심 자료들은 보안상의 이유 혹은 시스템 오류를 핑계로 전달이 지연되기 시작했다. 그녀의 감사팀 막내 직원이 갑자기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는 일도 벌어졌다. 모든 것이 우연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서연은 그것이 모두 최민혁의 치밀한 방해 공작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서서히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서연은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방해가 거세질수록 자신의 방향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공식적인 경로가 막히자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내부 고발 가능성이 있는 직원들을 은밀히 접촉하고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해 IT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수면 아래에서 더욱 치열해졌다. 이 모든 상황을 강지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비서실을 통해 감사팀의 모든 동향과 최민혁의 움직임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는 최민혁이 이서연을 압박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 압박에 굴복하고 물러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대한 권력 앞에서 결국 무릎을 꿇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이서연은 달랐다. 그녀는 물러서기는커녕 더욱 대담하고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강지우는 CCTV 화면을 통해 늦은 밤까지 홀로 남아 일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았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 모습에서 그는 아주 오래전 빗속에서 자신을 향해 필사적으로 외치던 한 여인의 그림자를 어렴풋이 보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쥐고 있던 펜을 부러뜨렸다. 이서연이라는 여자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인한 존재였다. 그녀는 단순한 회계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향해 돌진하는 외로운 늑대와 같았다. 강지훈의 마음속에서 차가운 계산을 넘어선 어떤 다른 종류의 감정이 아주 미세하게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흥미이자 어쩌면 존중일지도 몰랐다. 서연은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다고 느꼈다. 감사팀 내부에서도 그녀의 독단적인 조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최민혁의 압박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퇴근길에는 의문의 차량이 그녀의 차를 아슬아슬하게 위협하며 따라붙기도 했다. 이제 위협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물리적인 형태로 변하고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서 홀로 서 있었다. 최민혁의 경고는 단순한 말로 끝나지 않았다. 며칠 뒤 늦은 밤, 서연이 텅 빈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로 향할 때였다. 갑자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그녀를 향해 돌진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기둥 뒤로 피했다. 차는 그녀가 서 있던 자리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며 급정거했고 타이어 타는 냄새가 주차장을 가득 메웠다. 차창이 천천히 내려가고 안에는 낯선 남자들이 그녀를 향해 비웃는 듯한 시선을 던지고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살해 위협이자 마지막 경고였다. 세단은 이내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서연은 기둥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생명의 위협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하지만 그 극심한 공포는 이내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다. 최민혁은 그녀를 굴복시키기 위해 가장 저열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이것은 그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기보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냉철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다. 이 모든 상황은 강지훈의 눈과 귀를 통해 즉시 보고되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하 주차장의 CCTV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다. 영상 속에서 이서연은 공포에 질려 주저앉는 대신 굳건히 서서 사라지는 차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그 모습에서 강지훈은 다시 한번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꺾이지 않는 존재였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한 이서연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밤새 겪었을 공포의 흔적 대신 더욱 날카로워진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팀원들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착하게 업무를 지시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 순간 결심을 굳혔다. 이서연은 최민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이 홀로 남아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 책상 위에 전화벨이 울렸다. 비서실이었다. 강지훈 대표가 개인적으로 그녀를 찾는다는 전갈이었다. 장소는 그의 사무실이 아닌 최상층에 위치한 프라이빗 라운지였다. 서연은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없었다. 라운지는 어두운 조명 아래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강지훈은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연이 들어서는 소리에도 그는 한동안 돌아보지 않았다. 어젯밤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 최민혁 전무가 보낸 경고였겠지.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낮게 깔렸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서연은 놀라지 않았다. 이 회사의 모든 것은 결국 그의 통제 아래에 있을 터였다. 그녀는 대답 대신 침묵을 지켰다. 강지훈이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마주 보았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진지했다.
최민혁은 내 오랜 숙적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손에 쥐었어. 그는 서연에게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졌다. 나는 당신이 물러설 줄 알았어.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았지.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한다. 그의 시선이 서연의 눈을 똑바로 꿰뚫었다. 나와 손을 잡자. 이서연 회계사. 당신의 증거와 나의 권력으로 최민혁을 끌어내리는 거야. 그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를 믿을 수 있을까? 그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자신을 이용해 정적을 제거한 뒤 결국 자신마저 버리는 것은 아닐까? 수많은 의심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제가 왜 대표님을 믿어야 하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강지우는 희미하게 웃었다.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니야. 우리의 공동의 목표를 믿으라는 거지. 당신 혼자서는 최민혁을 감당할 수 없어. 어젯밤 일이 그 증거야. 하지만 당신이 가진 증거가 없다면 나 역시 그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없어. 이건 거래야. 서로의 필요에 의한 완벽한 비즈니스. 그의 말에는 한치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서연은 잠시 고민했다.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혼자서는 살아남기조차 힘들었다. 그의 제안은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동시에 유일한 기회이기도 했다. 그녀는 결심을 굳히고 고개를 들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건 오직 최민혁 전무의 비리를 밝히기 위한 일시적인 협력일 뿐입니다. 감사가 끝나는 순간 모든 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강지우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그렇게 두 사람의 위험한 동맹이 맺어졌다. 차가운 도시의 야경을 배경으로 적의적이 된 두 남녀는 서로를 향한 불신과 필요 속에서 위태로운 첫발을 내디뎠다. 이제 그들의 공동의 적, 최민혁을 향한 반격이 시작될 것이었다. 비밀 동맹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었다. 이서연과 강지훈의 협력은 극도의 보안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들은 인적이 드문 심야의 사무실이나 그의 개인 비서를 통해 암호화된 메시지로만 연락을 주고받았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들은 여전히 냉정한 감사인과 차가운 CEO의 관계를 유지했다. 아무도 그들의 수면 아래에서의 연대를 눈치채지 못했다. 강지우는 약속대로 움직였다. 서연이 그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최상위 보안 등급의 자료들이 그녀의 책상 위로 조용히 전달되기 시작했다. 최민혁이 철저히 통제하던 서버의 접근 권한이 시스템 오류를 가장하여 일시적으로 열렸고, 서연은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고 모든 데이터를 추출해냈다. 강지훈의 권력은 그녀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어 주었다. 서연은 그가 제공한 자료와 자신이 확보한 증거들을 결합하며 최민혁의 부패 네트워크를 재구성해 나갔다. 그 규모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거대하고 조직적이었다. 단순한 비자금 조성을 넘어 유진그룹의 핵심 기술을 해외 경쟁사에 몰래 유출하고 그 대가로 막대한 리베이트를 챙기고 있었다. 심지어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며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것은 회사를 좀먹는 암적인 존재였다.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유진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었다. 서연은 자료를 분석하며 전율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었다. 최민혁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카르텔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증거를 법정에서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보고서로 만들어야 했다. 두 사람의 비밀 회의는 주로 늦은 밤 강지훈의 집무실에서 이루어졌다.
거대한 책상을 사이에 두고 앉은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서연은 오직 사실과 데이터에 기반하여 냉철하게 브리핑했고, 강지우는 감정 없는 표정으로 듣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들의 대화에는 사적인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었다. 하지만 함께 밤을 새우는 날이 늘어갈수록 그들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강지우는 서류에 집중하는 서연의 모습에서 흔들림 없는 전문가의 집념을 보았다. 그녀는 위협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고, 방대한 자료 앞에서도 길을 잃지 않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통찰력과 강인함에 감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서연 역시 강지훈의 새로운 면모를 보게 되었다. 그는 단순히 차갑고 권위적인 CEO가 아니었다. 유진그룹의 미래에 대해 깊이 고뇌하고 있었으며, 최민혁의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그의 판단은 냉철했지만 그 이면에는 회사를 지키려는 뜨거운 책임감이 있었다. 그녀는 그가 가진 리더로서의 무게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어느 새벽, 계속되는 작업에 지친 서연이 자신도 모르게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잠시 후 무언가 따뜻한 것이 어깨를 감싸는 느낌에 그녀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강지훈이 자신의 재킷을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고 있었다. 그의 얼굴이 아주 가까이에 있었다. 서연은 숨을 죽였다. 그는 잠든 그녀를 잠시 내려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 짧은 순간 서연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그날 밤 호텔에서 느꼈던 그의 체온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파도가 밀려왔다. 이 남자는 적일까? 동료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일까? 그녀는 애써 눈을 감고 다시 잠을 청하려 했지만 그의 향기가 벤 재킷의 온기 때문에 더 이상 잠들 수 없었다. 다음 날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본래의 관계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 존재하던 얼음장 같은 벽에는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겨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로만 보지 않았다. 신뢰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무의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공조는 더욱 긴밀해졌다. 서연이 분석을 통해 최민혁의 다음 자금 이동 경로를 예측하면 강지우는 그 정보를 이용해 그의 계획을 은밀하게 방해했다. 최민혁은 자신의 계획이 계속해서 어긋나는 것에 초조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내부에 자신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음을 직감했지만 그것이 강지훈과 이서연의 연합 공격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위험한 줄타기는 계속되었다. 그들은 거대한 맹수를 사냥하는 두 명의 사냥꾼처럼 숨을 죽이고 완벽한 기회를 기다렸다. 서연은 최민혁의 모든 비리를 담은 최종 감사 보고서의 초안을 거의 완성해 가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 스모킹건을 찾는 것이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실마리가 나타났다. 최민혁의 숨겨진 계좌, 즉 스모킹건을 찾기 위한 작업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민혁이 자금을 최종적으로 은닉한 스위스 비밀 계좌의 존재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 하나가 부족했다. 시간은 촉박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초조함과 피로가 무겁게 쌓여가고 있었다. 그날도 그들은 어김없이 강지훈의 집무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다. 사무실에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와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낮은 숨소리만이 존재했다. 서연은 며칠째
계속된 밤샘 작업으로 핏발이 선 눈으로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추적하고 있었다. 그녀의 집중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바로 그때 그녀는 테이블 건너편에 놓인 두꺼운 보고서 뭉치를 가리켰다. 대표님, 저기 작년 자회사 실적 보고서 좀 다시 주시겠어요?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강지우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보고서를 집어 그녀에게 건넸다. 서연이 보고서를 받기 위해 손을 뻗는 순간 그녀의 블라우스 소매가 살짝 위로 밀려 올라갔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 강지훈의 시선이 그녀의 하얀 손목 안쪽에 새겨진 희미한 흉터에 고정되었다. 그것은 오래되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흉터였지만 그의 눈에는 마치 낙인처럼 선명하게 밝혔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시간의 흐름이 멈추고 주변의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다. 그 흉터, 그것은 그의 잊혀진 기억 속에 유령처럼 떠다니던 단 하나의 이미지였다.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그의 뇌리를 세차게 스쳐 지나갔다. 지독한 고통, 쏟아지는 차가운 비, 아스팔트에 거친 감촉, 그리고 필사적으로 자신의 상처를 누르던 작고 하얀 손. 그 손목에 있던 희미한 흉터. 대표님 서연의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불러왔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그녀의 손목에 고정되어 있었다. 서연은 그의 이상한 행동에 의아함을 느끼며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왜 그러십니까? 그녀가 소매를 끌어내리며 흉터를 가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강지훈의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기억해내려 했었다. 끔찍한 교통사고,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가해 차량,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의식이 희미해져 갈 때, 누군가 자신에게 다가왔다. 빗물과 피로 흐릿한 시야 속에서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신 차려요. 제발 죽으면 안 돼요. 그 목소리는 절박했고 필사적이었다. 그 목소리가 꺼져가던 그의 생명의 불씨를 붙잡았다. 그는 여자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와 자신의 손을 굳게 잡아주던 온기, 그리고 상처를 지혈하던 손목의 흉터는 그의 무의식 깊은 곳에 각인되어 있었다. 그 사고 이후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구해준 그 여자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그것은 현실이었는지조차 불분명한 희미한 꿈처럼 그의 기억 속에 묻혀버렸다. 그런데 지금 그 기억의 파편이 눈앞에 이서연과 겹쳐지고 있었다. 강지우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단호한 눈빛, 굳게 담은 입술, 그날 밤의 절박한 목소리와 지금의 냉철한 그녀의 모습이 도무지 연결되지 않았다.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통제 불능의 상태로 요동치고 있었다. 그의 안색이 창백해지는 것을 본 서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대표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십니다. 잠시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러다간 쓰러지시겠어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정신 차리세요. 그 말이 그의 귓가에 꽂히는 순간 그의 머릿속을 가리고 있던 마지막 안개가 걷혔. 그 목소리, 그날 밤 자신을 향해 외치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톤과 억양은 달랐지만 그 안에 담긴 근원적인 울림은 똑같았다.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자신을 구해준 여자, 그날 밤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냈던 여자, 그리고
지금 자신의 옆에서 공동의 적과 싸우고 있는 여자. 이서연. 그들은 모두 같은 사람이었다. 강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에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의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충격과 혼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그를 덮쳤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구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저 하룻밤의 상대로, 그리고 유능하지만 까다로운 감사인으로만 그녀를 대해왔다. 대표님, 정말 왜 그러십니까? 서연이 놀라 그에게 다가섰다. 그의 상태는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었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를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할까?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물어야 할까? 아니면 그날 밤의 일에 대해 사과해야 할까? 수만 가지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다 사라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소매를 걷어 올렸다. 다시 드러난 희미한 흉터.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흉터를 천천히 쓸어보았다. 그것은 현실이었다. 그녀의 체온이 그의 손끝을 통해 전해져 왔다. 그 순간, 그동안 그를 지배해왔던 차가운 이성의 벽이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렸다. 그는 낮고 잠긴 목소리로 간신히 한마디를 내뱉었다. 당신이었어. 당신이었어. 강지훈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게 잠겨 있었지만 고요한 집무실 안에서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이서연은 자신의 팔을 붙잡고 있는 그의 손과 믿을 수 없다는 듯 흔들리는 그의 눈동자를 번갈아 보며 얼어붙었다. 그의 한마디 말 속에 담긴 의미를 그녀는 즉시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는 기억해낸 것이다. 몇 년 전, 빗속의 그날 밤을 서연은 본능적으로 팔을 빼내려 했지만 그의 손은 쇠사슬처럼 단단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부정하고 싶었다. 그 과거가 현재의 관계를 뒤흔드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에게 그날의 일은 이미 지나간, 잊어야 할 사건일 뿐이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똑바로 응시하며 다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간절함마저 묻어 있었다. 그날 밤 골목길에서 나를 구해준 사람. 당신 맞지 말해줘. 제발. 그의 집요한 추궁 앞에 그녀의 방어벽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침묵의 긍정이었다. 그 순간 강지훈은 잡고 있던 그녀의 팔을 놓았다. 그는 마치 큰 충격을 받은 사람처럼 뒷걸음질 쳤다. 그의 얼굴에는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다. 생명의 은인에 대한 감사,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자책감, 그리고 그 은혜를 하룻밤의 가벼운 인연으로 더럽혔다는 죄책감. 이 모든 감정이 뒤엉켜 그를 압도했다. 왜 말하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내가 몇 년 동안 당신을 찾아 헤맸는데 왜 내 앞에 나타나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야?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그의 냉철한 이성은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다. 오직 원초적인 감정만이 그의 입을 통해 터져 나오고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런 그를 담담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일이 대표님의 인생에 어떤 의미였는지는 몰라도
저에게는 그저 지나간 과거의 한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상처의 흔적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표님께서는 저를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도, 그리고 이곳 유진그룹에서 다시 만났을 때도 저는 대표님의 기억 속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지난 일을 들춰내서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강지훈의 심장에 밝혔다. 그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녀를 의심하고 경계했다. 심지어 그녀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그는 철저히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녀를 이용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에 치를 떨었다. 무거운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흘렀다. 도시의 불빛이 통유리창을 통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잠시 후 강지훈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미안합니다. 그 말은 그의 인생에서 거의 해본 적 없는 단어였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서연 씨.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회계사가 아닌 이서연 씨라고 불렀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서연의 마음도 복잡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그에게 원망을 느끼지 않았다. 그저 운명의 장난이 짓궂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보자 그녀 역시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차가운 얼음벽이 그의 사과와 함께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대표님,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최민혁 전무의 비리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이 일에 더 이상 사적인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녀는 애써 관계를 다시 비즈니스로 되돌리려 했다. 하지만 이미 두근 무너져 내린 뒤였다. 강지우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앞에 섰다. 아니, 이건 더 이상 사적인 감정을 배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차가운 계산이 아닌 뜨거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당신은 내 목숨을 구했어.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뻔했어. 이건 단순히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문제가 아니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는 더욱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지킬 거야. 파트너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그리고 나 자신으로부터도. 그것은 맹세였다. 그의 평생을 걸고 지켜야 할 약속이었다. 그의 고백은 서연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녀가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불안감, 외로움, 그리고 이 남자에게 알 수 없이 끌리던 마음까지.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그 감정을 숨기기 위해 고개를 돌렸지만 강지우는 그녀의 턱을 부드럽게 감싸 자신을 보게 했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그들의 관계를 규정하던 모든 명칭들, 낯선 남자, CEO, 감사인, 파트너, 이 사라지고 오직 남자와 여자로서 서로를 마주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들의 입술이 마침내 닿았을 때 그것은 그날 밤의 충동적인 키스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 마침내 서로를 알아본 두 영혼의 만남이었다. 입술이 떨어진 후 집무실 안에는 이전과 전혀 다른 종류의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차가운 침묵이 아니었다. 수많은 감정과 이해가 뒤섞인 무게감 있는 침묵이었다. 강지훈은 이서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녀는 그의 품에 기대어 가늘게 떨리는 숨을 골랐다. 진실이 밝혀진 순간 그들을 짓누르던 모든 벽이 허물어졌다. 하지만 그들은 감상에만 젖어 있을 수 없었다. 그들에게는 아직 끝내야 할 전쟁이 남아 있었다.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서연이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조용히 물러나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졌지만 그 안의 총기는 여전히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강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대로였다. 감정의 폭풍은 잠시 접어두어야 했다. 이제 그들의 관계는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강력해졌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의 의도를 의심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가 새로운 종이를 꺼내 들었다. 최민혁을 완벽하게 끝낼 계획을. 그들의 전략 회의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대담해졌다. 서연은 자신이 완성한 감사 보고서를 펼쳐 보였다. 그것은 단순히 숫자를 나열한 문서가 아니었다. 최민혁의 모든 범죄 행각이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처럼 엮여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논리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 보고서를 이사회의 무지한 이사들조차 단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자료와 함께 준비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걸 그냥 터뜨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서연이 말했다. 최민혁은 교활한 뱀과도 같은 인간입니다. 그는 분명 꼬리를 자르고 도망치려 할 겁니다. 그가 스스로 자신의 목을 조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하는 입장이 아니었다. 이제는 사냥을 시작할 때였다. 강지우는 그녀의 생각에 동의했다. 함정을 파야 한다는 말이군.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다. 그에게는 해외에 숨겨둔 마지막 비자금이 있어. 스위스 은행의 차명 계좌지. 우리가 아직 그 계좌의 존재를 모른다고 믿게 만들어야 해. 그리고 그가 그 돈을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거야. 그들의 계획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1단계는 최민혁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었다. 강지호는 감사팀의 중간 보고를 명분으로 최민혁과 관련된 몇몇 부서장들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 이것은 최민혁의 돈줄과 정보망을 끊어버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동시에 회사 내부에는 최민혁에 대한 조사가 임박했다는 소문이 은밀하게 퍼져나갔다. 최민혁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그는 자신의 측근들이 하나둘씩 힘을 잃자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강지훈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는 짐작할 수 없었다. 그는 이서연이라는 변수가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제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전처럼 어설픈 방법은 통하지 않을 터였다. 그는 더욱 교활하고 위험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이서연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뒤집어 씌우기로 했다. 감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한 결과를 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누명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증거를 조작하고 매수한 증인을 내세워 그녀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감사 자체를 무효화시키려 했다. 하지만 강지훈과 서연은 그의 수를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강지훈이 심어둔 내부 정보원을 통해 최민혁의 계획은 사전에 그들에게 전달되었다. 그들은 최민혁이 파놓은 함정을 역으로 이용하기로 했다. 서연은 최민혁 측에서 보낸 브로커와 약속을 잡고
그가 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할 준비를 마쳤다. 약속 장소인 호텔 라운지. 서연은 홀로 앉아 브로커를 기다렸다. 그녀의 가방에는 소형 녹음기와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다. 강지우는 근처 테이블에서 다른 사람인 척 위장한 채 그녀를 지키고 있었다. 약속 시간이 되자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돈이 든 가방을 테이블 밑으로 건넸. 이 안에 든 건 저희 전무님의 작은 성의입니다. 바로 그 순간 강지훈이 신호를 보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보안팀 직원들이 들이닥쳐 브로커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돈 가방과 함께 모든 것이 녹화된 영상은 최민혁이 직접 뇌물을 공여하려 했다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되었다. 최민혁은 이서연을 잡기 위해 던진 그물에 스스로가 걸려든 셈이었다. 이 사건으로 최민혁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그는 이제 유일한 탈출구는 해외로 도피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위스 은행에 숨겨둔 막대한 비자금을 인출해야만 했다. 이것이 바로 강지훈과 서연이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그들은 최민혁의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강지훈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소집 명분은 회사의 중대한 위기 상황에 대한 긴급 안건이었다. 이사회가 열리는 바로 그 시간, 최민혁이 자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리라는 것을 그들은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모든 판은 짜였다. 배우들은 각자의 위치에 섰고 이제 마지막 막이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사회 전날 밤 강지훈과 서연은 집무실에서 마지막으로 모든 계획을 점검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두렵지 않습니까? 강지훈이 조용히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를 향한 깊은 염려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녀의 대답에 강지훈은 그녀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길고 긴 싸움의 끝이 보이고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혹은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준비했다. 유진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길고 짙은 색의 마호가니 테이블을 둘러싼 이사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의구심이 가득했다. 강지훈이 어떠한 사전 예고도 없이 회사의 존망이 걸린 중대 안건을 이유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기 때문이었다. 회의실의 상석에 앉은 강지훈은 평소보다 더 차갑고 단단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맞은편 최민혁 전무는 겉으로는 태연했지만 속으로는 바쁘게 머리를 굴리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을 겨냥한 것임을 직감했지만 강지훈이 어떤 카드를 들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내심 초조했다. 하지만 그는 수많은 위기를 헤쳐온 노련한 책략가였다. 그는 어떤 공격이든 막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강지훈은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짧게 두드렸다. 장내의 소음이 순식간에 멎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는 유진 그룹의 몸속에 자란 악성 종양을 도려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이사들은 술렁였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혀줄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이서연이 들어섰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로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노트북과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이사들은 외부 회계사가 이사회에 참석한 전례 없는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최민혁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다.
이번 특별 감사를 총괄한 이서연 회계사입니다. 지금부터 감사 최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지훈의 소개가 끝나자 서연은 이사들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하고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할 만큼의 힘이 있었다. 그녀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채 오직 데이터와 사실만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는 회계 부정부터 시작했다.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비용 부풀리기, 허위 거래 내역. 그녀가 화면에 증거 자료를 하나씩 띄울 때마다 그 모든 거래의 최종 승인란에는 최민혁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최민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모함입니다. 저건 모두 실무진의 착오이거나 조작된 자료일 뿐입니다. 그는 이서연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어디서 굴러먹었는지 모를 젊은 회계사가 자신의 실적을 위해 무리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의장께서는 당장 이 무례한 쇼를 멈춰 주십시오. 몇몇 최민혁 라인의 이사들이 그의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격렬한 반응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다음 페이지로 화면을 넘겼다. 화면에는 유진그룹의 핵심 기술 설계도가 해외 경쟁사의 로고가 밝힌 문서 양식으로 나타났다. 기술 유출의 명백한 증거였다. 최민혁 전무는 지난 3년간 핵심 기술을 유출하는 대가로 막대한 리베이트를 챙겼습니다. 그 자금은 모두 차명으로 된 해외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회의장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였다. 최민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모두 강지훈 대표가 나를 몰아내기 위해 조작한 음모야. 그는 동정과 분노를 유발하려는 듯 이사들을 둘러보며 외쳤다. 내가 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여러분 모두가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강지훈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싸늘한 눈으로 최민혁을 내려다보았다. 음모라고 했나?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회의실 스크린과 연결했다. 화면에 재생된 것은 며칠 전 호텔 라운지의 영상이었다. 최민혁의 지시를 받은 브로커가 이서연에게 돈 가방을 건네며 회유하려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최민혁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듯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경멸과 분노를 담아 그에게로 향했다. 그의 마지막 발악은 완벽한 자충수가 되어 돌아왔다. 하지만 강지훈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다. 최민혁 전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해외 도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지훈이 말했다. 그는 다른 창을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스위스 은행의 해외 송금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화면이었다. 최민혁의 차명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이 파나마의 한 페이퍼 컴퍼니로 이체되고 있는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날짜, 시간, 금액, 계좌번호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이게 당신이 말하는 헌신인가? 강지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최민혁의 심장을 꿰뚫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최민혁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맸다. 그의 수십 년간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오만했던 그의 제국은 완벽한 폐허가 되었다. 강지훈은 이사들을 향해 선언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최민혁 전무를 모든 직위에서 파면하고 관련된 모든 증거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와 망연자실한 최민혁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텅 빈 눈으로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회의실 안의 이사들은 충격과 안도,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웅성거렸다. 이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서 이서연과 강지훈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안에는 승리의 기쁨과 함께 모든 것을 끝냈다는 깊은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된 것이다. 최민혁이 끌려나간 후 이사회 회의실은 한동안 깊은 침묵에 잠겼다. 거대한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는 잔해처럼 흩어진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미약한 안도감만이 남아 있었다. 이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둘씩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흩어졌다. 그 누구도 감히 강지훈에게 말을 걸거나 이서연을 쳐다보지 못했다. 마침내 회의실에는 강지훈과 이서연, 단 두 사람만이 남았다. 길고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 속에는 수만 가지의 언어가 오가고 있었다. 길고 지독했던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관계에 대한 미묘한 기대감까지. 강지훈이 먼저 침묵을 깨고 그녀에게로 천천히 걸어왔다. 그는 그녀의 앞에 서서 그동안의 모든 감정을 담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끝났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가 함께 해낸 일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그를 향한 따뜻한 인정이 묻어 있었다. 그날 이후 유진그룹은 대대적인 정화 작업에 들어갔다. 최민혁의 부패 네트워크에 연루되었던 임직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강지훈은 냉철한 결단력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혼란에 빠진 회사를 빠르게 안정시켜 나갔다. 그는 직원들에게 진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연은 감사팀의 책임자로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 그녀는 검찰에 모든 증거 자료를 넘기고 회사의 재무 구조를 재건하기 위한 최종 감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녀의 보고서는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녀의 이름은 다시 한번 최고의 실력을 갖춘 회계사로 각인되었다. 그녀는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다. 약속된 감사 기간이 모두 끝나는 날이 찾아왔다. 서연은 유진그룹에 배정되었던 임시 사무실에서 자신의 짐을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의 격렬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낯선 남자와의 하룻밤, 차가운 CEO와의 대면, 거대한 음모의 발견, 그리고 목숨을 건 싸움까지 모든 것이 비현실적인 꿈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마지막 상자를 닫았을 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평소의 냉철한 CEO가 아닌 조금은 긴장한 듯한 한 남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정리한 짐을 잠시 바라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벌써 가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 임무는 모두 끝났으니까요. 이제 제 자리로 돌아가야죠.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그녀의 마음 역시 복잡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 그들의 관계는 정말 계약서의 마지막 조항처럼 감사가 끝나는 순간
모두 종료되는 것일까? 강지우는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앞을 가로막듯 섰다. 이대로 그냥 가게 둘 수 없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당신은 내 목숨을 구했고, 내 회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의 임무가 끝났다는 말로 모든 것을 정리하려는 겁니까? 그의 직설적인 말에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했다. 강지우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붙잡아 자신을 보게 했다. 우리의 시작은 엉망이었고, 과정은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서연 씨, 나는 이제 당신과 제대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나 생명의 은인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심장 소리가 그녀에게까지 들리는 듯 했다. 내 인생의 파트너가 되어 주십시오. 그것은 고백이자 청혼이었다. 그의 모든 진심이 담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약속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희미하게 웃었다. 우리의 인연은 참 이상하고 짓궂네요. 그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운명에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예스였다. 강지우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길고 긴 폭풍이 지나가고 마침내 그들에게 고요하고 따뜻한 새벽이 찾아온 순간이었다. 몇 달 후,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한 레스토랑 창가에 강지훈과 이서연이 마주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유진그룹은 강지훈의 리더십 아래 완벽하게 정상 궤도에 올랐고, 서연은 잠시 일을 쉬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 흉터, 어떻게 생긴 겁니까? 강지훈이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게 매만지며 물었다. 그들의 운명을 시작하게 한 바로 그 흉터였다.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어릴 때 나무에서 떨어진 아기 고양이를 구해주려다 다친 상처예요. 그의 목숨을 구한 용기가 사실은 아주 작은 생명을 구하려던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다. 강지우는 그녀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당신은 그때부터 누군가의 구원자였군요. 그의 말에 서연은 뺨을 붉혔다. 낯선 남자와의 하룻밤. 알고 보니 예전에 그녀가 구한 냉정한 CEO였다. 그렇게 기묘하게 시작된 인연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구원이 되어 이제 새로운 아침을 함께 맞이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그들의 밝은 미래를 축복하는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다.